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왜 생길까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의 심리학, 인간관계의 숨은 메커니즘. 살다 보면 특별히 큰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던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얼굴만 떠올려도 기분이 가라앉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유 모를 긴장감이 생기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진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흔히 이렇게 정리한다. 그냥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느낌이 별로야. 하지만 이유 없는 미움,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단순한 공합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된다. 직장, 모임, 가족, 인간관계 어디에서나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한 명쯤은 반드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정의 우연이나 개인 성향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관계 심리 속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본능, 인지 편향, 무의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왜 이유 없는 미움이 생기는지,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심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굳어지는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한다. 1. 이유 없는 미움의 출발점, 인간의 집단 본능. 이유 없는 미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인간의 집단 본능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였고 그 결과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능력이 생존 전략이 되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이다. 같은 회사, 같은 모임에 있어도 말투, 가치관, 분위기가 조금만 달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는다. 이때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심리가 만들어진다. 상대가 실제로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된다. 웃는 방식, 말의 속도, 표정, 옷차림 같은 작은 요소들이 쌓이면서 저 사람은 우리 쪽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만든다. 이 과정은 거의 자동 반사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싫은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2. 집단 본능이 갈등으로 커지는 이유. 집단 본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본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 심리가 왜곡된다.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점점 부정적으로 보인다.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이때부터 감정의 색을 띠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짜증, 반감, 심지어 혐오로 변한다. 이유 없는 미움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인식의 문제다.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다른 편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3. 악마 효과, 작은 단점이 전체를 덮을 때.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심리가 굳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악마 효과다. 악마 효과란 한 가지 부정적인 인상이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말투가 거슬렸다면 그 이후에 모든 말이 거슬리게 들린다. 실수 한 번을 보면 역시 저 사람은 항상 저렇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이 악마 효과를 통해 점점 논리적으로 합리화된다. 이제 미움은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니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사람으로 재구성된다. 4. 확증 편향, 미움을 증명하려는 뇌의 선택. 악마 효과 다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다. 이유 없는 미움이 생긴 뒤 상대가 잘하는 행동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작은 실수, 애매한 표정, 어색한 말은 과도하게 확대된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심리는 이렇게 점점 단단해진다. 뇌는 내가 느낀 불편함은 옳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재편집한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으로 바뀐다. 5. 투사, 미움의 진짜 근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미움의 핵심은 투사다. 투사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열등감, 불안, 좌절을 타인에게 더 씌우는 심리 과정이다. 내가 힘들수록,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자존감이 흔들릴수록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더 또렷해진다.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을 건드리는 버튼이 되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사실 상대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바깥으로 향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6. 희생양 심리, 미워도 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 투사가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희생양을 만든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내 감정을 정당화한다. 이 과정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심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 집중된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비극이 이 구조에서 시작되었다. 7. 이유 없는 미움이 관계를 망치는 방식. 이유 없는 미움은 조용하지만 파괴력이 크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떨어뜨린다. 말수가 줄어들고 상대를 해석하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심리가 굳어질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피곤해진다. 그리고 결국 관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 영상을 만드는 힘은 좋아요, 구독입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려요.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인 감정이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간관계 심리는 점점 왜곡된다. 미움은 상대를 설명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미움이 올라올 때 상대를 분석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다. 인간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훨씬 편안해진다.